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는 이 영상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요일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또 한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한번 공개 방송, 지난번처럼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괜찮아서 장중에 한번 진행하려고 하니까 뭐 그때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3월 한 달 시장이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4월장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그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 어떻게 해야지 이 갑갑한 시장에서 그래도 덜 잃고 조금 더 벌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주식, 먼저 갔던 애들이 늦으면 뒤이어서 갈 수 있는 애들을 따져봐야 되고 그걸 쫓아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먼저 움직였던 애들 중에서 숨고르기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종목들도 흐름도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 새로운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미국 주식 해보시는 분들 많은데 잘하죠, 미국 주식. 그렇죠? 네, 오늘도 또 새로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도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주식창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저희가 사실 이번 주말 방송이 없기 때문에 주말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어 봤어요. 꼭 뒷부분에 꼭 참여하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보시죠. 자,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야, 정말 늘어져 있구나. 제가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전자처럼 약간 좀 지렁이처럼 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박스 안에서 계속 석 달째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그날 작년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호재나 어떤 이전 지난해와 같은 강한 매수세는 아직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특별한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옆으로 좀 누워있는 수준이다.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지금 옆으로 좀 누워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주봉이에요. 지난해 올라와서 옆으로, 그죠? 월봉이에요. 월봉 늘어져 있죠. 한 달, 두 달, 한 석 달 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900포인트 이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는 거. 그러니까 당장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죠?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 자,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모양으로는 그닥 좋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옆으로 눕고 있는 거죠. 그죠? 3200, 3100대. 그죠? 올라가니까 물량 나오고. 하지만 3000 이하로 가니까 또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이 수급 상황을 보시면 그냥 하루하루가 좀 달라요. 개인 투자들 어제는 대량의 매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식을 샀고, 금융투자도 어제는 대량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보통 이쪽에서 사면 오르고 이쪽에서 팔면 좀 빠지는 이런 그림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초반에 너무 강하다 그러면 좀 밀릴 수도 있고, 초반에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전략 후강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시장입니다.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자,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아직은 방향이 없죠.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 뭐 이렇습니다. 뭐 잡음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전일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1.78까지 치솟았다. 이게 새롭진 않다라고 그랬죠. 이게 새로우면 솔직히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가 다 단풍 물드듯이 빨갛게 물들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통 뭐
약세, 뭐 약보합 정도 이렇게 보통 한 그 정도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어차피 오르게 돼 있다라고 그랬죠. 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거기에 바이든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그죠? 시작할 것이다. 자, 그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그림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미국 시장도 첫 번째 단기적인 모멘텀은 뭐가 있었습니까? 인프라 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래서 거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기계업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기계 종목군들도 밑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현대건설기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선주들 같은 게 순환하면서도 조선주들, 한국조선해양 그 주식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성과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 따져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주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주로 계속 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 종목군들 가치주 섹터하고 물론 최근 한두 달 또 2, 3개월, 3, 4개월 동안 얘네들도 많이 오른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바닥주들, 그렇죠? 예,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런 애들이 뭐 사실 다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쪽에서는 뭐 몇 가지 눈여겨볼 것만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은행주들, 특히 이쪽에서는 제가 CT하고 웨스파고, 그 다음 한국 주식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야, CT 웨스파고 늦었으면 뭐 해야 돼? 그러면 KB금융, 신한지주 KB금융 하시라고 그랬죠. KB금융 버스 지나가니까 뭐 해야 돼? 신한지주 하시라고 그랬고요. 그것도 늦었다.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건 지금 우리금융지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따가 테슬라 얘기도 하고, 테슬라보다는 저는 GM이나 포드를 장기 투자하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여기 이제 뭐 이 부킹 홀딩스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뭐 크루즈주들 좋았고,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여행, 항공, 호텔, 소비 뭐 이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치고 오르고 있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캐터필라나 디어 같은 거는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잉이나 G, 그 다음에 여기 항공주들 전날에 많이 올랐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이런 애들도. 근데 제가 그 저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했죠. 야, 왜 한국 주식 얘기 안 하고 미국 주식 얘기하는 거야? 자,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한국 주식도 하지만 미국 주식도 연계하시고, 내가 한국 주식에서 이 주식을 살 건데 내가 이게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주식에서 덜 오른 주식을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서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또는 이 주식 살려고 하는데 늦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후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 주식 얘기를 몇 가지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자, 은행주들은 이렇게, 이거는 선발주가 늦으면 이제 후발주로 가는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건 흐름을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이 CT입니다. 많이 올랐죠. 우리 여기서 시작했고, 웨스파고도 많이 올랐어요. 웨스파고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기까지 올랐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 미국 은행주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웨스파고가. 자, 그럼 한국 주식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무거운 애들부터 시작해보죠. KB금융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KB금융 이 뚜껑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못했으면 여기서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젠 얘가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늦었잖아? 그러면 제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늦었으면 신한지주로 하시라고 그랬어. 신한지주 한번 보실래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물론 이 바닥점을 얘기해드리고 여기도 하시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요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거 36,000원 넘기 전에 요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그냥 딱 일주일 전 이 주식을 사면 된다고 그래서 신한지주를, 그죠? 그 지금은 뭡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이제 늦었죠. 그럼 남은 게 있냐?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행주도 싫어. 난 금융주 이쪽이 싫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금융지주 하나 정도가 지금 여기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초반 정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요런 정도가 괜찮아 하시면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한국과 미국 자동차 주식들. 우선 제너럴 모터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갔어? 테슬라부터 한번 보시죠. 사실 테슬라는 제가 여기를 계속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900, 850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600 정도 수준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넌 할 거니? 난 안 해. 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테슬라가 여기서 이렇게 쇼크를 먹고 깨지면 좋은 일이 있을까? 지금 당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에서 그냥 머물며 있으면 돼. 다만 물려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좀 파는 쪽으로 서서히. 그죠? 이 앞전에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신에 미국에서 자동차 매수하려면 선발주를 사는 게 아니라 후발주를 사라고 그랬죠. 제가 배터리 쪽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너럴 모터스 한번 보실래요? 제너럴 모터스. 이거는 지난 10년 만에 이 $45를 계속 못 열고 있었는데 $45 뚜껑이 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 1월 달입니다. 이거는 주식의 어떤 흐름을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서 제가 한국 주식까지 같이 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 여기서 해보시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60 초반에 왔는데 아직 60 넘지 않았죠. 저희는 이놈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60 아래에서는 저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쪽에 테슬라 두고 한쪽에는 GM이랑 포드를 두는 거고요. 거기에 한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면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현대차는 사실은 작년에 먹을 만큼 먹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지난 3월달도 그렇지만 여기 7월달 여기 10만원 딱 뚜껑 열기 여기 시죠. 제 영상 중에 10년 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10년 만에 매수가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장기 투자하라고 그랬죠. 그죠? 10만원짜리가 거의 30 가까이 갔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그런데 기다리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코스피는 주저앉았어. 그래서 야, 내가 현대차를 한번.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거는 야, 부품이 부족해 갖고 공장이 스톱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폭락했어야지 안 떨어지잖아. 그거보다 더 악재는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부품은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응? 물론 장기화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주가는 여기에서 이만큼 주저앉았단 말이야. 그럼 현대차의 저점은 대략 한 20만원 초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21만원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20만원 초반에서 이 22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구간 어딘가가 현대차가 저점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넘어가서 그죠? 또 코스피가 한 3개월 정도 지지부진했으니까 여기서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뭐 현대모비스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올라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술적으로 121선 언저리 여기서 반전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주는 게 야 여기서는 솔직히 좀 매수하기는 그렇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파시라고 그랬어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건드릴 자리야. 그런데 난 작년에 자동차가 너무 한번 흥행을 했기 때문에 뭐 현대 위하든 그래 나는 좀 관심 없어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미국 주식은 GM이나 포드로 가는 거고요. 한국 주식은 현대차나 지금 현대모비스나 그리고 현대 우리 글로비스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번에 이제 저점을 4월 초반 다음 주에 저점을 만들고 반전을 만드느냐 요런 거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본격적으로 또 관련한 주식들 한국과 미국 얘기하기 전에 건설주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모멘텀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는 이 조선주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추천드렸습니까? 여기서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여기입니다. 손절은 없다라고 그랬죠. 지금 많이 올랐어. 현대, 미포, 조선도 오르고 뭐 조선주는 그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선주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렇죠?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선주는 그렇고요. 기계 파트도 그래요. 현대건설 기계 여기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는 싸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싸도 사고겠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바닥에서 이거 황금 바닥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최근에 중국에서 대규모 수주도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에서 대규모 수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거를 제가 반년 전에 예상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좀 보는 거, 그럼 지금 조선하고 기계, 여기 화학도 있거든요. 얘네는 싸냐? 물론 조선하고 기계가 지금 바닥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철강, 건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 건설 쪽에서는 건설주, 그 다음에 또 건자재, 시멘트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 서울 도시재생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아마 이게 4월 7일 날 선거잖아요. 7일 이전에 계속 바람은 이쪽에서 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철강주의 현대제철, 건설, 시멘트 이런 쪽,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바이든의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에는 소위 이제 태양광, 이런 이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이 태양광 발전 단가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플러스 그린 뉴딜.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을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철강, 현대제철 계속 왔습니다. 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뭘 봐야 되냐면, 오늘은 숨고르기였잖아요. 이럴 때 수급을 한번 봐야 돼.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제철 주식을 사다가 전날에 좀 팔았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주식을 좀 샀고 외국인 좀 팔았고, 그러니까 이 수급은 그냥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고점대에서 당연히 이 정도, 이거는 굉장히 전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왜냐면 거래도 죽고 이 정도. 저는 5만원 이상을 열고 보고 있다. 그러면 건설주들도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GS건설 많이 올랐습니다. GS건설 늦으니까 GS건설 최근에 뭐 튀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는 현대건설이란 말이에요. 어디 갔어? 현대건설. 여기 현대건설입니다. 자, 오늘 쭉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할 얘기가 또 많고 해드리는 얘기도 많아. 종목도 새로운 것도 있고. 현대건설. 자, 여기서 매수하시고, 자, 안 팔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 뚜껑 열 수도 있고, 만약에 빠지면. 근데 이거는 건설주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계속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건설주가 다 늘었다 그러면 차라리 눈을 좀 돌려서 삼성 엔지니어링, 더 저점에 있는 이런 걸 사모아 두는 게 좋아요. 선발이 늦었으면 뒤 늦어. 야, 쟤는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대신에 당신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대비해서. 그죠? 그렇게 보셔야지. 시멘트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시멘트가 저희 성신양해랑 성신양이 우선주, 그 다음에 한일 현대시멘트를 장기 투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일 시멘트입니다. 예. 최근 시멘트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멘트 주들이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신양해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올랐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가격엔 좀 늦었어. 성신양해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후발주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건데, 근데 마침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은 지났어요. 여기서 바닥을 쳐서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허리춤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이 직전 라인 넘겼죠. 오늘 거래량 큽니까? 보통 이런 라인은 대형 대표 종목군들이랑은 좀 별개로 보는 주식들인데,
거래가 이렇게 죽었지 않다가 죽다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앞전 거래 많았던 이 거래만큼의 거래가 만들지 않으면 이게 고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멘트 쪽에서 저는 후속으로는 한일 현대시멘트를 본다. 이걸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OCI는 계속 장기 투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수급박스나 다른 데 통해서 올해 예상 실적도 한번 따져보세요. 작년엔 대규모 적자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흑자로 돕니다. 또 미국에서 모멘텀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1만원대에서 저가 매수도 붙었다라고 그랬죠. 지금 12만원 올라왔어요. 자, 이 윗단을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오르다가 좀 밀려가지고, 하지만 OCI 수급을 보면 어때? 훌륭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물량 뺏겼고요.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제가 이 5대 주체를 잘 보시라고 그랬죠. 이런 거를 제가 저의 수급 패턴으로는 금상첨화에 연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OCI가 그죠? 이 폴리실리콘 올해 대규모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오르고 있어. 미중 간의 갈등도 제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또 후속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떨어질 때는, 예전에 조선주들 뭐 예를 들어 한국조선해양이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뭐 악소리가 나다가 한국조선해양이 가파르게 또 오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서서히 회복 중이에요. 좀 기다리면 돼.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어디 갔어? 현대일렉트릭. 왜? 전력, 노후 전력. 네. 미국도 지금 노후 전력 교체,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대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일렉트릭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어. 응? 충당금 많이 쌓느라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돌고 있죠. 이 종목이 장중에 좀 변동은 있더라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양도 중요하고 오늘 양봉으로 끝난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흔들어대든 뭐라든 결국엔 이거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합심해서 사고 있고 개인 투자들은 팔고 있다. 그런데 비중이 크진 않았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나왔던 물량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쪽 라인은 전체적으로 어때? 뭐 밑바닥은 아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죠? 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바다 건너 또 미국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 항공주들, 항공, 여행, 소매, 이런 애들 한번 얘기해 볼게. 호텔 뭐. 자, 우선 항공주들 한번 보면, 보잉은 제가 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게 아마 언제지?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 자, 보잉 예, 드림라이너 인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100대인가요? 항공기 100대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737 맥스 운행 정지된다 사고 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사실 수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회복세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돌았다가 옆으로 좀 누웠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항공주랑 다. 이거 보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여기서 12달러 때 하시라고 그랬고, 12달러 번에 15, 16, 17에 하시라고 그랬고, 거기서 못했으면 이번에 21, 22, 23 이 눌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였다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그러면 얘뿐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크루즈, 이런 애들은 같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이건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 UAL입니다. 디커는 여기. 그 다음에 이번에 저점 여기 온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그건 뭐냐? 그동안에 올랐다가 숨고르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그죠? 다시 늘어나면서 부담을 줍니다.
유럽도 미국도 다시 재유행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선해? 하나도 안 신선해. 변이 바이러스? 그럼 변종이 없습니까? 변종은 있어요. 뒤로 시간이 갈수록 백신 접종.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지 않습니까? 취임 100일 이내에 2억 회 성인 대부분을 맞추겠다. 잘 보시면 여기가 10만 라인이에요. 10만 라인. 10만 넘어서 15만, 20만 가야지 이게 영향을 받는 거지. 여기 5만대에서 5만 늘었다가 5만 아래로 내렸다가 5만 이상 올랐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한 350대에서 400, 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400 후반 나왔다라고 그래갖고 뭐 갑자기 시장이 영향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악재는 신선할 때. 하지만 식상하면 별 영향이 없다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지금 문제가 여름 휴가를 먼저 준비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항공권 예약도 하고 있고 또 호텔, 리조트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그리고 요즘엔 장기 투숙이 많더라고요. 그죠? 한번 보세요. 지금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유나이티드 항공, 그 다음에 뭡니까 아메리칸 에일라인 이런 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크루즈,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빠지는 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들 누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걔네들 기존에 올랐던 애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왔다라고 해서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카니발 있고요. 그리고 부킹홀딩스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예. 메리어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보세요. 한번 익스피디아 이런 애들.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주식들도. 익스피디아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익스피디아입니다. 에어비앤비 한번 보실래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입니다. 저는 이 170에서 180 초반 저점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다만 이제 락업이 해제되는 게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아마 빠지게 되면 뭐 더 저가에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장기 투자 영역은 맞아요. 이거는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보면서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메리어트 얘기를 해드렸어요. 메리어트, MGM이나 메리어트, MGM 메리어트 어떻습니까? 메리어트도 이렇게 올라서 지금 요쯤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 늘어나면서 좀 죽기는 했는데 별 문제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뭐 있냐면 메이시스 백화점. 자,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는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쉬는 조정. 왜? 대부분 다 빠졌으니까. 하지만 여기가 저가 포인트라 15달러 초반이. 그렇잖아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서비스로 지난번에 제가 L3 해리스 우주항공 관련해서 L3S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냐면 185에서 제가 190 정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200달러 넘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차근히 들고 계세요. 최근에 L3 해리스를 포함한 미국의 항공 우주 관련한 새로운 ETF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반상회 때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국으로 와서 한국 주식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주들 한번 보면 이 대한항공입니다. 이제 좀 옆으로 눕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빠질 때만 대응을 하면 돼. 아니면 뚫고 올라갈 때 추가하면 돼. 대량 거래 만들면서. 그죠? 진에어, 제주항공 보실래요? 진에어. 이거는 숨고르기 조정입니다. 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9,000원, 20,000원이 저점이라고 보여져요. 제주항공 마찬가지 22,000원, 23,000원 저점이라고 보여져요. 이제는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좀 전에 제가 또 메이시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선 뭐 있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보실래요? 현대백화점 언제? 작년 10월 달에 매수하시라고 사인되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어요. 10월에 못 쓰면 12월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도 보유하시라고 하잖아. 물론 절반 정도는 팔고 가시라고 하지만, 그죠? 가면 돼요. 그러면 롯데쇼핑은 어떠냐? 롯데쇼핑도 여기서 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쇼핑은
12만 원 초반에 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12만 원 초반. 그럼 신세계는 최근에 절반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이 3사 중에 가장 덜 올랐습니다. 현대백화점. 물론 이마트 같은 건 작년 연말에 얘기해드리면 10월인가 얘기해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패스하고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그 다음에 신세계가 제일 덜 올랐어요. 그 신세계는 이번에 저가 매수 기회가 왔어. 유나요. 그죠?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화살표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2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식은 27만 원에서 27만 원 중반 정도에 오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요즘은 따라붙으면 또 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이시스를 보면서 이거랑 같이 연계해 보시면 돼. 미국의 울트라 뷰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걔들도 화장품 잘 가. 오늘 우리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이 좀 눌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런 음봉 나오는 거 당연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 절반을 차익하든 아니면 그냥 가시든지 그래갖고 다시 눌리는 자리에 오면 또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면 한번 눌려. 하지만 이 종목은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그럼 아모레 퍼시픽이 졌다? 그러면 아모레지. 신세계 인터. 자, 신세계 인터 보시죠. 자, 신세계 인터 절반 팔았습니다. 최근에 절반 팔았다고 그랬죠. 근데 저 아직 추가 매수 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깨지면 기다렸다가 잡을 생각이야. 만약에 그냥 뚫고 올라가면 뭐 그때 또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죠?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주가 조정받았던 애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카지노 같은 애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드세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좀 주저앉았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에요. 여기가 저점이든 여기가 저점이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16,000원에서 16,000원 중반 정도를 여러분들은 노림수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을 폭이 또 생겨.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 오늘 이렇죠. 역시 마찬가지 25,000원 초반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지면 그 밑에서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시장이 지금 늘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장이 뚜껑도 열리지 않고 시장이 제한적인 수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놈이 움직이면 이쪽에서 돈 빠져서 절로 가고 저런 놈이 움직이면 저쪽에서 돈 빠져서 일로 가니까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만약에 내가 매수해서 손해가 좀 났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잦은 매매라는 게 아니라. 여행주도 한번 볼게요. 모드투어 한번 보시죠. 모드투어도 기다렸더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저는 요 포인트가 이제 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이. 그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빅히트 25만원 전고점을 넘을 거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25만원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쪽 한번 보시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하고 제가 SK이노베이션 저는 배터리 3사 LG하고 삼성 SDI 하나고요. 이 SK이노베이션은 여기가 저가 포인트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20만원 깰 거냐? 물론 깰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불확실성을 사실 좀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음 주까지만 일단 보유할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는 분위기 봐서 더 들고 가든 결판이 나든 뭐 다음 주까지는 볼 생각이고요. SK 자 이렇게 기다리니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와. 그걸 잘 노려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주식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쪽이 늦으면 저쪽이 늦으면 이거. 그리고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에서 충분한 조정 보이면 다시 저가 매력이 생기는 종목군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선발주냐 후발주냐. 그리고 한쪽 섹터가 너무 많이 오르면 걔들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어차피 순환맨 나오거든요. 그죠? 내가 늦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다른 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참고로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뭐 수소 라인에서 유니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합니까? 저점인데 순서가 되면 오르겠죠.
그죠? 좀 오는 것 같죠? 그 다음 나무가 같은 거 1대1 무상증자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소개해드린 거니까 봐드리는 건데요. 그냥 가시면 돼요. 왜? 저 꼭대기에 산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1대1 무상증자 오늘 권리락이었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사실 수익률 자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뭘 얘기 많이 해드리냐면 잦은 매매하지 말고 선이 굵은 투자를 하면서, 그죠? 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주식도 하면서 미국 주식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옷도 젖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찬스가 돼. 싸게 살 수 있는 찬스. 아니면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가요. 지금은 그래요. 시장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석 달 동안 늘어져 있는 거지.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4월 시장에는 조만간 또 결판의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늘어짐이 있죠. 사실은 진작에 깨졌어야죠. 이렇게 늘어질 거면. 근데 깨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하지 않은 삼성전자가 8만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8만원 초반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지 늘어져 있는지 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 실적을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그죠? 어쨌든 시장은 조만간 변곡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종목으로 내가 선이 굵은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걸 잘 고민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큰 성과를 못 냈던 애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과를 크게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요, 이 이벤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주식창. 저는 주식창하고 와우넷 라이브로 하는데 라이브는 없고요. 주식창 서비스입니다. 황금 베팅 서비스입니다. 지금 주식창 뭐 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100만 명이 뭡니까? 15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경제TV 대표 애플이죠. 예, 주식 어플 주식창 이제 1위죠. 독보적인,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오랫동안 1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요거 좀 파격 이벤트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6개월 반년 이 가격입니다. 할인 가격. 반년 저렴하죠. 이번에 딱 한 번만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번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연장 혜택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 하시면서 새로운 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반년 동안 함께 가시게 될 겁니다. 예. 자, 요거는 이 정상 가격 132를 99에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 2주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또는 뭐 오늘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제가 낚싯대를 던져드리는 동네에다가 낚싯대를 던지고 고기가 무는 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급박스 앱도 6개월. 요거는 수급박스가 지금 가격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 돼요. 6개월이면. 예, 한 달에 99,000원. 요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수급박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근데 아이폰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요 황금 배팅 6개월 카카오톡으로 사인 다 드리고 또 제가 장중에 리뷰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ARS 1668에 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 무이자 4개월 가능하다니까 뭐 나누기 4로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한 반년 동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 맨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얘기 안 해주냐고. 그럼 새로운 거 얘기하면 그 새로운 게 뭐 다 움직이나?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그죠? 진득하게 깔고 앉아서 갈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다 오르지 않습니까? 가끔 어느 분이 그런 적이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낚싯대를 이거 던져놨는데 고기가 물더라 이거예요. 고기가 물어.
고기가 물어. 그래서 낚싯대를, 고기 문 낚싯대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문 낚싯대를 그냥 던져두고 있으면 결국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자, 이번 주 영상은 이걸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날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장중에 공개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